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냈던 법안들이 현실화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러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냈던 법안, 주요 법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 경제에 끝장난다는 생각 저는 솔직히 많이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대표적인 법만 나열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관련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요, 적어도 41건 정도 됩니다. 41건. 그리고 계속해서 밀어붙인 법안도 40건이나 되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말이 어렵죠.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간단합니다. 불법 파업을 하는데도 회사에 피해가 됐다면요, 회사가 증명을 하도록 합니다. 네. 이게 불법 파업인데도 회사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노조 개개인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책임을 지워서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불법 파업인데. 불법 파업이면요, 회사에 손해가 되면 노조 전체에다가, 노조에다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왜 생겼나 하면요, 쌍용자동차 파업 아시죠? 그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쌍용자동차는 노조가 회사를 점거하고 그야말로 무력 파업을 감행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파업을 하면 임금이 안 가요. 돈이 안 돼요. 그때 국민들이 노란봉투에 돈을 담아서 보냈다는 의미로 노란봉투법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 만약에 그냥 그대로 통과되잖아요. 이게 법안으로 현실화되잖아요. 진짜 난리도 아닐 겁니다. 또한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은 핵심이 말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충실해야 될 대상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주주도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사들이 충성을 해야 될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뭐 대부분이 워낙 말입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처럼 지들 마음대로 말입니다, 유상증자하고 LG화학 같은 회사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할하고 이런 거 못하게 막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말입니다, 회사의 이사는 주주들에게도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회사의 이사면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충성하지 않고 주주에까지 충성을 하게 되면 일을 제대로 추진 못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도전이 핵심이잖아요. 도전. 그죠? 신사업의 도전. 이 도전 잘 못합니다. 아니 이사를 대상으로 해서 배임죄 소송을 건다든가 그러면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사가 다 충성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거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배임죄 같은 거 없애야 됩니다. 배임죄를 없애야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것도 아마 이게 법안이 현실화되면 충격을 줄 거고요. 국회 정언감정법은 심각하죠. 세상에 국회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도 주고 영업비밀도 제출하라는 거예요. 웃기는 작자죠. 지들은 개인정보나 내놓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영업비밀을 내놓으라? 아이고야, 참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곡관리법. 쌀값 급락을 하면요, 국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쌀에 대한 의무 매입 비용이 지금도 말입니다. 1조 가까이 됩니다. 1조. 예,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안화해서 실제로 하게 되면요, 이게 쌀에 대한 의무 매입 비용이 이게 좀 틀렸습니다. 1조 46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고요. 1조 하고 말입니다. 4,659억 원입니다. 1조 4,659억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쌀값 매입만 1조 5천억씩 쓴다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난리도 아니죠. 나라 살리면요, 박살 나는 거죠. 여기다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전국민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아마 이거 시행하면 13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마지막 추경안이 12조 2천억 원입니다. 12조 2천억 원. 거기에 비하면 13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난리도 아니겠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어집니다. 그죠? 노란봉투법에 상법 개정안에 국회 정언감정법에, 그죠?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어지고 재정은 재정대로 작살납니다. 양곡관리법에 25만 원 지원법에 이렇게 되면 진짜 박살나거든요. 자,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말입니다. 나라 살림이 개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이 무너지니까 세금이 덜 들어와요. 그런데 25만 원 지원법이나 양곡관리법처럼 돈이 나가야 되는 건 많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꼴이 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관리 재정 수지가 순 나라 살림 지표입니다. 2020년에 마이너스인데 112조예요. GDP 대비 마이너스 5.4%나 돼요. 나라가 부채공화국, 빚공화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말입니다.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대한빚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해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내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2020년에 112조 뿌렸죠. 2021년에는 90조 6천억 원이, 2022년 117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이게 계속 많은 것은 법안으로 통과시켜 놔서 의무로 지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관리재정 수지가 계속 적자입니다. 2023년 87조가 적자죠. 이게 일반적으로 재정 준칙이라고 하면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라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3% 이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랬습니다. GDP 대비 마이너스 1.3%였고요. 2018년에는 마이너스 0.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2023년 마이너스 3.6%죠. 2024년 마이너스 4.1%죠. 2025년 올해도 마이너스 3.2%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다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나라 살림은 세금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지출해야 될 돈은 더 많고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국채 발행. 빚을 더 진다는 거예요. 그 빚을 더 지면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납니다. 2025년 올해입니다. 1279조 4천억 원이에요.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다 포함한 숫자거든요. 엄청나죠. 48.4%입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가 50%가 넘어섰잖아요. 그럼 위험 수위로 달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 나라 부채가 진짜 끝장날 정도로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제가 한국 경제는 끝장난다고 제목을 달았잖아요. 왜? 한국 경제가 끝장날 수밖에 없는 게 돈을 앞으로 계속 뿌릴 거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이 12조 2천억 원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보면 154조 1천억 원을 했잖아요. 앞으로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문재인 정부처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는 거죠. 나라 부채는. 아마 국가 신용 등급도 굉장히 흔들릴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라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국가가 기업을 살리는 것이나 혹은 가게를 살리는 것, 경제가 어려울 때 마중물을 붓는 돈,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돈, 이 돈들이 다 줄어듭니다. 그만큼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자 보세요. 지금 국가 예산은 벌써 말입니다. 685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자 보세요. 이자. 2023년 기준으로 24조 7천억 원, 24조 7천억. 2023년이면 638조 7천억 원이 될 때거든요. 그러면 나라 이자는 계속 늘어나겠죠. 이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 예산에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게 그만큼 미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아니 나라 경제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산업도 지금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 첨단 산업을 우리가 키웠나요? 언제 키웠죠?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인간을 닮은 로봇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42.19km를 말입니다. 2시간 40분에. 대한민국의 휴머노이드가 지금 마라톤을 뛰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중국은 이렇게 일취월장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점점 진입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최악이잖아요. 진짜 최악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끝났다 이 말이 여러분 진짜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처럼 민주당이 법안을 계속 이런 법안들을 현실화시킨다 그러면요. 자유민주주의는 저는 자연스럽게 어려워지고요. 시장경제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된 법안을 봤더니 우리 경제가 진짜 박살나게 생겼구나. 그 말 틀리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진짜 신중해야 된다. 지금은 잘못하면 진짜 한국은행, 한국경제 끝장이 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앞으로 저는 포퓰리즘과 계속 싸우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로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태가 저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를 잘 보고 여러분들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괜찮을 건가 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